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2차 전지 쪽 좀 짚어볼게요. 일단 좋은 소식이죠. 포스코홀딩스가 실적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이제 극복됐나? 이런 희망을 잠깐은 가져보고 있는데 뭐 일단 오늘 주가 자체는 엄청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추세는 당연히 아니고요. 또 이러다가도 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는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전히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또는 매수가가 낮으셨던 분들은 괜찮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예상 외의 실적을 보이긴 했어요. 시장의 기대보다는 나쁘지는 않았고 뭐 양극재에 대한 판매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했지만 지금 해외 시장 쪽에서도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번 삼성 SDI도 적자 전환하는 소식이 방금 또 실적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지금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모두 다 2차 전지는 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막 나쁘다라는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이른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닥권이라는 메리트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실 수 있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이다. 사실 그런 의견이 시장에 좀 절대 다수이긴 하더라고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뷰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사실 오늘 그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반등이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2차 전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철강 쪽은 여전히 부진해요. 건설 업황도 여전히 부진하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양극재에 대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있다라는 것들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세가 나오면서 21선에 대한 약간의 돌파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과연 이게 정말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나? 물론 시장에서는 워낙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만 올라와도 이제는 업황이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될 수는 있지만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기에는 여전히 돌파해야 될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7만 원대 가격대를 돌파를 해줘야지 그때 제가 이제는 포스코홀딩스가 추세를 완벽하게 좀 전환이 되려고 상방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네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 시그널 자체가 완벽하게는 보이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실적이 예상외로는 나오긴 했지만 이게 엄청나게 완전 전환되는 시그널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직접적인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짚어봤는데 대표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배터리라고 해서 또 새로운 테마가 생겨난 게 지금 확인이 돼서요. 잠깐 여쭤볼까 합니다. 뭐 자일글과 애경 케미칼 이런 기업들, 대보마그네틱 이런 기업들이 상한가 20% 넘게 지금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2차 전지랑은 또 다르게 봐야 될까요? 2차 전지랑은 좀 별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나트륨 배터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CATL 쪽에서 모멘텀이 좀 엮여 있는 쪽인데 이제 CATL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트륨 배터리는 우리가 소금 구하기 쉽잖아요. 일단 가격에 대한 경쟁력도 있지만 구하기도 쉽다는 이점이 있고 무게감은 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뭐 주행 거리라던가 그리고 화재 위험이 낮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CATL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LFP 배터리의 점유율 절반은 나트륨, 소듐 배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를 CATL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하반기부터 양산을 할 것이다 라는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훈풍이 우리나라 관련주들 애경케미칼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뭐 자이글 이런 종목들이 좀 엮이고 있는 건데 저는 좀 나트륨 배터리 사실 이 CATL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이 이야기만 두고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양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말로 했던 부분이냐? 아니면 중국 쪽은 또 워낙 이런 사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과장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정말 양산을 해서 나오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테마성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게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끌고 올라가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중국 쪽에 새로운 기술력을 발견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셀 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중국 쪽에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그 이슈가 됐었고 그게 우리 국내 증시에서 테마로 형성이 돼서 저도 이 부분을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혹시 이제 너무 시장에서 탄력이 좋으니까 대표님께 여쭤봤었는데 단기적인 테마로 역시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좀 집중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2차 전지 대표주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변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 조개 대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약 안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뭐 전기차 보조금을 더 확대시킨다거나 이런 정도의 모멘텀 시나리오는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 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신재생 하면 예전에는 2차 전지가 대장이었습니다. 2차 전지, 뭐 신재생 태양광, 풍력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었는데 요즘은 2차 전지는 좀 번외, 논외로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보조금에 대한 혜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정책 관련돼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무거운 종목들을 끌어당기기에는 저는 좀 상방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하나솔루션이라던가 지금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 플러스 어떤 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뭐 관세 관련돼서 태양광 관련주들은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미국 쪽에서 있다.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도 태양광 업황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데 2차 전지 풍력은 사실 이번에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 나오면서 풍력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만의 일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관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 풍력주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쪽은 결국 수출인데 여기서 길이 막힌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 성장인 측면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업황에 대한 반등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테슬라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면 상당히 좀 쇼크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부 정책에 관련된 일회성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어떻게 수급적인 요인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직접적인 실적 개선 그리고 상승으로 쭉 끌고 올라가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 에너지 공약 나와도 2차 전지주들이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장에 그만큼 이제 주인공의 자리를 많이 내어준 것 같습니다. 에너지 공약에 관한 시나리오를 기대는 해볼 수 있을지언정 역시나 제한적인 수급들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요, K배터리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희망을 걸어본다면, 근데 자꾸 이제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게요.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물려가시기 때문에 그 일말의 희망이라도 좀 잡아본다면요, 대표님. 저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 언제 좀 개발이 되나 이 부분과 그리고 뭐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돼서도 지금 ESS 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LFP ESS 쪽에 주도권을 많이 갖고 있던 건 사실 중국 쪽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높은 관세를 이쪽에 적용을 했을 때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ESS 쪽 LFP 배터리 쪽으로 지금 공략을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빈 공간을 잘 틈새 시장을 들어갔을 때 ESS 시장은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서 여기서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또 크게 봤을 때는 테슬라의 밸류체인 기업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LNF 이런 기업들은 지금 테슬라가 5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다시 또 나는 복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실적이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앞으로 돌아와서 어떤 퍼포먼스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조금 시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배터리 안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LFP 배터리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배터리 안에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들을 좀 창출해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건 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기는 한데 이제 저는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기차 하면 지금 요즘에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해서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확실하게 잡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쪽으로는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마련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안 돼가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으로 시간은 좀 소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